사건이. 자꾸 이런 걸 좀 우파 유튜버들 조중동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 한국 자유한국당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자유 뭐 이야기하면서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은 너니 뭐 참.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뭐 있어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상의 요소에서 정확히 동아시아에서 뭐 아베를 제외하고 예. 지금 내륙과 연결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 나는 트럼프의 세계 전략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사실은 미국의 보수지만 민주당도 상당한 그 합의가 있어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중국을 손보고 마비시키지 않으면은 세계가 아포칼립스로 간다. 거의 종말로 간다. 종말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중국을 마비시켜야 되고 시진핑에 대해서는 호되게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도발의 원천과 그 다음에 대상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이고 미국의 전략이고 많은 노말한 정상국가와 문명국가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진핑 평에 붙어 있고 김정은이한테 지금 아첨하고 있고 푸틴 넘보고 있고 이런 지금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정부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세계의 큰 흐름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국내적으로 개념을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트럼프 개객기 이 분위기니까. 그래서 그걸 정말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저는 요새 조중동이나 이 대한민국 상류 지식인들 보면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를 넘어서 느낌이 저것들 악질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실은 굉장히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뭐 국내 정치도 그러는데 국제 정치도 그렇죠. 그렇지만 세계사는 국내 정치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에요.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 방향이 쭉 가죠. 명분이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갑니다. 가고 거기에 엉킨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특히 우리같이 민감한 지역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 큰 흐름을 놓치면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봉착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와 위기가 병존하고 있어요. 근데 밖은 크나큰 정말 큰 기회와 맞닿아 있어요. 누가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국내적으로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니 제도권 상류층이니 조중동이니 이게 거의 악질적으로 바깥의 흐름과 기회를 왜곡하거나 외면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좀 크게 보고 정밀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다시 얘기를 좀 한 타임머신을 타고 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이 사람들 맨날 얘기하면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가 이 보수 우파 대한민국을 연맥이고 결국은 지방자치 선거 때 그 문재인 쪽이 대성을 거둘 수 있도록 문재인이랑 결탁해서 판을 깔아줬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 때 특히 이제 그 아시지만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혼란시켰던 케이스가 뭐냐면 그 만찬날 있던 밤에 폼페오가 나와서 지금 북한이랑 밀당하면서 거기에 CVID 문구를 박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폼페오가 했는데 다음 날 25분인가 뭐 한 30분인가 그 단독회담하고 나서 그러니까 트럼프랑 김정은 단독회담하고 나서 발표된 미국 공동 합의문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로 돼버리잖아. 테크니컬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망에 있습니다. 사망에 있죠. 그러니까 일단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그 커뮤니케가 뭐예요? 우선 결론은 공동 커뮤니케가 싱가포르 회담은 1993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사반세기가 지난 북핵 해결의 관료적 과정, 뷰로크래틱 프로세스를
끊어낸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해보면은 뭐 이제는 그 유명한 갈루치, 많아요. 그다음에 또 누구죠? 112, 918 뭐 다 많은데. 패트릭 잠깐만 이것이 그쪽이. 뭐 그런 사람들. 그 다 동아태 담당 차관복급이죠. 차관복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세워서 육자회담을 했었지 그전에. 그때 이제 처음에는 우리 한성주 뭐 갈루치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다가 결국 제네바 회담에서 갈루치 차관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우리가 대고 고문 이제 미국이 제주는 미국이 부리고 돈은 우리가 이제 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극으로 끝이 났죠. 열심히 몇십억 불을 갖다 바치고 지금은 이제 폐허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난 25년 동안 미국이 했던 방식은 중국을 레버리지로 쓰고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제어하려고 그랬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차관복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료들의 국무성이에요. 지금 우리로 보면 비건급이야. 비건급이에요. 비건급도 안 돼. 사실은 비건은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지금 차관보 데이비드 슈테일 그 친구는 더 높은 사람이야. 옛날 차관보들이랑 달라. 그건 군사 전략 전문가네요. 그런데 옛날 그 외교관 출신 차관보 내세워서 그걸 대표 선수로 내세워서 중국을 움직여서 대충 북한 어떻게 봉합해서 좀 만지작거리겠다. 이게 미국이 사반세기 동안 저질러온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뭐든 우리 정부도 뭐 기여를 했죠. 첫 번째는 양자 쪽으로 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미국 쪽만 얘기해봐.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갈루치라고 하는 외교관이 나와가지고 제네바 회담에서 바가지 덤텅이 우리 쓰고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진타오 들어와서 중국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또 중국이 힘이 커졌으니까 결정적으로 북한에 대한 뒷배를 서고 있으니까 중국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어떤 주도권을 양도를 좀 해줬죠. 그래서 중국이 말하자면 마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쭉 불러놓고 여기가 슈트케이스 왔다 갔다 다니면서 아주 마이크로한 행정적인 협상을 하다가 212 합의가 있었고 또 9.18 뭐 합의가 있고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걸 단칼에 이번이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 때 그걸 단칼에 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 다이다이 최고급 회담으로 최고급 토크로 바꿔버린 거예요. 최고급 이슈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야 되고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핵의 국제정치를 아는 사람은 핵을 무장을 하기 전에는 뭐 관료들이 댕기면서 협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핵을 가진 핵 능력을 갖게 되면은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용인하든지 아니면은 죽여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뭐 파키스탄 정도가 지금 용인된 케이스예요. 그거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특이한 일 때문에 지금 용인되고 있어요. 근데 사용 못해요. 근데 평양의 핵, 북한의 핵, 김씨 왕조 혹은 김씨 이 사교 전체주의의 핵은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중국한테도 해당하는 거예요. 일본한테도 해당하고 핵정거리 되고 핵 도미나 되면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잠시 불편해지는 중국은 게 얘들을 키워줬지. 특히 동북 쪽에 그게 이제 군벌들은 동북 군벌과 시진핑의 얘를 키워준 거예요. 모자라는 머리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다시 얘기 돌아가 보죠. 자, 그럼 아니 그 커뮤니케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안전보장, 시큐리티 개런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정치적인 결단을 했느냐라고 그러니까 싱가포르 커뮤니케에서 안전보장, 시큐리티 개런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를 조 교수님이 좀 해석을 해주시죠. 제 첫 문장이 미국은 DPRK의 안전보장, 즉 북조선인민공화국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비핵화 폐 없애가지고 완전히 날려버려야 되는데 안전보장을 책임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관료적인 협상을 할 때 북한 비핵화를 할 때 딱 교환 물건이 두 가지입니다. 평양의 체제 보장, 즉 김일성 사교 체제의 보장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하고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트럼프 이전에 전략이었지. 근데 트럼프는 체제 보장이 아니라 북한의 안전 보장. 그러니까 너희가 정상 국가 되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게라는 얘기예요. 침공하지 않을 게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상 국가가 되고 개방을 하면은 우리가 후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선언이에요. 그 첫 번째 선언이. 첫 번째 선언은 그게 무시무시한. 오히려 비핵화는 세 번째로 밀려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는 바로 중국한테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결정된 게 중국한테 경제전쟁을 하겠다고 한 선전포고를 한 5월 18일 이후에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첫 문장이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보고 너희 북한 건드리지 마 이 소리라고 그 첫 문장에 첫 문장이 중국한테는 두 가지입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는 위치가 예. 중국의 산업과 중국의 세계의 그 국력의 목젖이에요. 말하자면 급소지. 급소죠. 야 임마. 아니 명치죠. 너희 중국인들이 개명하면 싱가포르 같은 게가 될 수 있는데 너희 지금 무슨 조직 쓰고 있냐? 그게 아니고 그 소리야. 그게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거는 네. 중국의 원유 공급선이 지나야 되고 중국의 무역 소위 상품 밀어내는데 싱가포르이 말하자면 핵심이네. 핵심이잖아요. 그러네. 중국의 명치 혹은 목젖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안 거치고 중국에서 갈 수 있는 데는 뉴질랜드, 일본,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어디야 저기 거기밖에 없지. 저기 뭐지? 나머지는 다 싱가포르. 다 거쳐서 가야 되죠. 남미 국가들, 남미 일부. 대부분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라면은 사람이면은 중국이 지금 계속 경제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은 통과 지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도발 청부를 맡긴 북한의 김정은이를 불러서 야, 너 비행기 빌려줘. 비행기 가지고 왔어. 거기에서 두 번째로 돌아갈 땐 기차 타고 왔던가 비행기 타고 왔던가.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 두 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다가 중국의 인지를 데려다 놓고 그다음 밤에 트럼프하고 이 김정은이가 만찬을 하면서 덕담을 나눌 때 폼페이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9시쯤 밤에 아마 만찬 마치고 직후에 뭐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갑자기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밤에 미국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믿어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미 국무장관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놓고 그날 아침에 10시 몇 분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11시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독대를 하고 25분 독대했습니다. 뭐 실제 나서. 대화하는 거 한 15분 했겠죠. 네. 그러고 난 뒤 확대 회담을 한 2시간 정도 했죠. 하고 난 뒤에 나온 합의문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무진들도 CVID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뭐 한반도 비핵화 이런 거 말고, 그걸 집어넣느냐를 고민을 했을 텐데. 그건 다 문질러 버리고. 트럼프가 주재하는 확대 회담에서 이거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으니까 이 합의문은 테크니컬한 합의문 성격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비핵화를 뭐 언제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 결단을 먼저 보여주겠다. 자, 장소가 여기고 첫 문장은 북한 자체의 안전 보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저는 바로 그걸 보고 전율을 느꼈어요. 그 문장. 근데 지금도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전율. 전율을 느껴서 정치적 결단을 했구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는 결국은 김정은 사교 지도부를 변경시키는, 쥐가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개방을 시키든지
뭐 그럼 잘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그게 아니면은 항복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투항해서 도와주든지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전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가 결단을 해서 그 밑에 그걸 저항하고 있는 북한의 범털들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적인 결단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직접 관리 양자구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두 개가 이제 섞여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은 정지 작업 아니에요. 그 정지 작업이죠. 그 정지 작업에서 무슨 일 진행됐냐는 이제 그 좀 나중에 짚어보고 이 정지 작업의 의미는 첫째 양자구도다. 네, 양자구도죠. 그 싱가포르 회담에 그렇죠. 그거한 거다. 두 번째는 이거가 미국 대통령급의 정치 결단의 문제. 그러니까 국무성 차관보급이 아니라 미 대통령급의 정치 결단의 문제로 만드는 거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 세력의 그 소위 말하자면은 전략을 구성하는 아주 핵심 그룹들의 결단입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급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높이고 성격도 바뀌었죠. 예, 북한 비핵화라는 이슈를.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중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미중 전쟁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요 시기가 미중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처음으로 관세 막 먹이고. 그렇죠. 관세가 아마 첫 발효가 7월 1일부터인가. 발효하고 뭐 발표를 우리 관세 매기겠다라고 선언한 게 5월 18일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항목과 범위가 확정된 게 6월 달이고요. 그게 실효가 된 게 7월 1일.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6월 12일 날 저기 사흘 뒤에 항목과 그 범위가 그렇게 된다고. 결정이 됐죠. 항목 범위가 그때 결정된다고. 그렇죠. 7월 1일 날 바로. 예. 그리고 7월 1일인가에 그 시행되거든. 그러니까 미중 전쟁을 벌이려면 북한이 사고 치면 안 되잖아. 고치면 안 되죠. 당분간. 그러니까 이걸 너 동작 그만.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큰 판에서 보면 싱가포르 회담을 가지고 야 그거 트럼프가 한국의 보수니 우파 연맥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런 짓거리 한 거야. 그러고서 댕댕거릴 일이 아니라고. 이걸 해석을 못하고 이걸 그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떠들어야 되는데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싸움은 해석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이 막 문재인 버전으로 해석한 거에 같이 놀아난 거 아니에요. 한국의 이른바 보수니 우파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우리가 지금도 뭐 다 같이 우리 동지들 아닙니까? 근데 조금 더 깊이 보는 거는 무엇이 정확한 해석인가를 사실은 머리를 맞대든지 아니면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선진적이고 문명적이고 발전적이고 이기는 큰 쓰나미를 우리 힘으로 우파 자유시민의 힘으로 거기에 우리가 편성하고 접속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접수를 안 해요. 그런 메시지를 접수를 안 해요. 접수를 안 하려고 하는 조중동이나 이런 쪽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 모든 원흉 문제의 핵심이 조중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 대해서 아베에 대해서 불평이 많더만. 그러니까 지금도 반일팔이나 하고 있잖아요. 아니 반일팔이 할 시간 있으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시켜야 된다. 그럼. 그리고 대법원의 작년 10월 30일 판결을 되돌려야 된다. 이 주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조중동 악질이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이것들은 악질이구나. 그래서 이때 사실은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 또 한마디만 할게요. 이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 태극기 일부가 그러는데 이게 나라냐 그러는데 이건 나라냐? 이게 사법부냐? 이게 언론이냐? 이게 언론이냐? 그리고 우리가 언론이었던가를 묻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시각을 교정할 건 교정하고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대법관들 다 사퇴하셔야 돼. 그렇죠. 다 사퇴해야 돼. 당신들 무슨 짓 저질렀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그 이후로 이제 1년 한 13개월 지난 건데 오늘까지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요리하는 방식을 그 특징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아니 뭐 그냥
그냥 김정은이 보삼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쌈. 보삼해서 뭐 김정은이를 영생교육 교주를 예. 다른 세속적인 그 시다바리 예. 로부터 보조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범털로부터 북한부터 그 다음에 중국으로 분리시키고 중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일단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같은 공산계 전체주의라 그래도 예. 북한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죠. 여기는 이 백두혈통이라고 이름 붙이는 김간의 혈통에 대한 의존이 그걸 중심으로 한 혈통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사교 체제예요. 종교 그렇죠. 체제예요. 종교 체제.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렇죠. 신도수가 일단 뭐, 공식적으로 2,500만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아니, 우리 남쪽에 있기 때문에 한 3,000만 되겠다. 특정 지역에 더 몰려 사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 김일성 영생교가 김정은이란 한 인물, 지금 김정철이는 뭐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유방도 나오고 좀 이상하대요. 그리고 김정남이는 김정은이가 잡아 죽였고, 예. 그다음 반개인 장 누구죠? 장성택이? 죽은 장성택. 그것도 김정은이가 잡아 죽였고,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 이제 하나인데 여동생 김여정이까지 해서 김정은이 하나가 남은 건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혈통 사교거든요. 혈통 사교죠. 메시아 혈통 사교란 말이에요. 김일성 민족의 이게 뭐 혈통에다가 그러니까 북한 헌법 자체가 이게 김일성의 국가고 김일성의 민족이다라고 17번인가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헌법 서문에서 백두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백정혈통. 그게 이제 성지순례가는 또 우리 대통령과 내각의 장관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이제 미국 쪽 관점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면 저 체제의 핵심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네. 김정은에게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뿌리 세 개를 끊어버린 거예요. 네. 그 하나의 뿌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큰 게 중국. 중국으로부터 끊어냈고 거의 성공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범털로부터 끊어냈죠. 범털 주둥이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끊어내는 조치가 이제 발효가 됐죠. 그 460명. 그 전에 이미 한 100여 명 이상 달러가 떨어지니까 서로 잡아주기고 그 꼬불쳐놨던 달러 대충 냄새 맡고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약탈했지. 처형시키고 달러 뺏고. 그러니까 약탈 국가죠. 자기들끼리 이제 살인극을 벌이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살인 강도질을. 그래서 범털로부터 끊어내고 마지막에 문재인 586으로부터 끊어내고. 이것도 구도는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이제 혼자 딸락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딱 해서 우리가 왜 그 나무 옮길 때 그 넓게 파가 구덩이 파갖고 다 뿌리들 다 잘라내고 그 새끼줄로 똥똥 묶어서 뿌리를 이렇게 딱 동그랗게 묶어 놓잖아요. 지금 그 상태 된 거야 딱. 그렇죠. 그 상태인 거예요. 옮기느냐 마느냐가 남아 있죠. 이제 크레인 불러가지고 이제 들어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딱 그 상태라니까 지금 상태가 요거를 확인해 준 게 이번 트위터 호출 사건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하노이에서 하노이에서 이제 정확히 나왔잖아요. 요번에도 나왔던 게 급할 것 없다. 시간을 가지고 포괄적 합의를 하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괄적 합의를 해야 된다. 아니, 나무 떠날 때 새끼줄 동여놓으면 그날로 안 떠내요. 급할 거 없어. 크레인 기사 놀고 싸게 부를 때 그때 부르면 돼.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그러면서 하노이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비건과 최선혜가 하는 실무회담의 내용을 몰랐겠어요? 영병 가지고 장난치는 거 몰랐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컨대 뭐 우리 노말한 사람들의 생각 같으면은 가지가 않고 무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간다고 가고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조병설전에서는 하노이 갈 거다. 간다. 가는데 박차할 거다. 빨리 자리를 박차하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트럼프가 다 보고받고 다 알고 하면서 가가지고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그래? 첫날은 say hello 하고 반갑다. 내가 다음 날 회의하자마자. 그래 내일 뭐 좋은 거 나오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딱
자리에 앉자마자 영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변? 야, 너고 장난하냐? 최소한 5개 이상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회담, 2차 회담할 때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 가져오라고 그랬지? 그거 없어. 너 지금 나 지금 속이려고 그래. 그래, 뭐 내가 크게. WM대로 또 확대시켰잖아. 하노이 때. 그렇지. 내가 여기 더 있으면. 뿐만이 아니라. 여기 더 있으면 내가 좀 조금 폭발할 줄 모르니까 뭐 우리 조용히 가자. 나 간다. 정원아. 아저씨는 가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핵 리스트가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WMD 전체를 포함한다. WMD 그러니까 생화학무기 다 포함한다. 뭐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가 됐든 북한 비핵화가 됐든 뭐든 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의 포괄적 합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WMD 전체를 포함한 핵 시설 전체를 다 없애는 거고, 그 뒤에 발표가 됐지만은 거기에 관여했던 기술자를 일반 상업적 직장으로, 기업으로 다 전직을 시키고 뭐 필요하면 추방을 이민을 보내든지 그것까지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날만 해도 하노이에 도착한 전날인가 전날 도착했잖아. 네. 나 그때 미국에 있어서 잘 몰라요. 그때 CPEC 내가 출연했을 때. 예. 그 전날만 해도 뭐 금방 뭐 다 뭐 좋은 분위기였는데 다음 날 아침에 회의하자마자 너 지금 장난하냐 하고 판 깨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날 보쌈이 일단 완성된 거예요.